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 계획 실수 한 10가지, 자, 그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져와서 한번 제가 생각했던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재정 적자가 날 것 같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돈 내는 사람은 적고, 그죠? 젊은이들이 돈 내야 되는데, 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고, 돈을 공짜로 받는 사람은 많고, 돈을 내는 사람은 없고, 그죠?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뭐 월 200, 월 300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빠졌다라는 거야. 그죠? 요즘 최근에 화두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화두가 뭐예요? 밥값이더라고요. 점심 밥값. 그죠? 한 끼에 김치찌개가 8,000원에서 만원이다. 김치찌개가 8,000원, 만원. 그죠?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8,000원, 만원이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노후 자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에서 250이면 충분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 200에서 250이면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먹고만 살아. 심지어는 한 350 정도 받으면은,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350 받으면 거의 이 연금으로 봐서는 A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란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뭐, 핸드폰 값 내야죠. 통신비 내야죠. 그 다음에 뭐, 의료비 또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보험료 나가죠. 차값 할부금 나가야죠. 그리고 재산세 나가죠. 뭐 그러다 보면 사실 쓸 돈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대 수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연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늙으면 늙을수록 돈이 나가더라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더라고. 자식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의료비로 지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은 더 지출이 많이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보통 60 넘으면 뭐 80이나 뭐 80에서 90 사이에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70 몇 살에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소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만약에 90세 넘고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겠냐 이거야. 자, 그래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충분한 자금이. 그리고 그 자금이 모아둔 자금이 지출이 되면 안 된다. 중간에 학자금으로 지출한다든지 아이들 또는 뭐 아이들 벌어서 쓰라고 벌어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대 계산. 그죠? 노후를 해서 배당주를 산다든지, 노후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노후를 해서 상가를 하나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다. 그런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항상 과다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죠?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상가에서 얼마 나오고, 뭐 배당주에서 얼마 나오고, 항상 계산하다 보면, 최고치를 계산하더라고. 근데 배당이라는 게 여러분, 배당주 사가지고 뭐, 별로 재미 보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배당주는 성장성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 원금이 나가더라고. 배당주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상가도 마찬가지야. 상가도, 중간에 공시도 있지만은 내가 산 상가가 어느 순간, 그 상권이 죽을 수도 있더라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공급이 과잉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옆에 지역에서 또 상가를 많이 줘. 그러면 상권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 대한 과다 계산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최소치로
잡고 가자. 자, 그리고 유행을 쫓는 투자를 한다는 거지. 이 투자 수익에 대한 과다에서 뭐 주식이 폭등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코인이 또 폭등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그 또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충분한 현금 보유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이야. 그죠? 대부분 부동산이야. 다 부동산에 몰빵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부채까지 있어. 충분한 현금 보유가 안 된다. 여러분, 한 65세 정도 넘으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산가들 많이 만나면, 뭐 자산이 뭐 수백억, 100억 있는 그런 분들 말고, 그냥, 한 1, 20억, 그죠? 한 2, 30억, 그렇게 가지신 분들 보면은, 이제 부동산도 귀찮아하더라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죠? 특히 이제 뭐 상가 같은 거, 땅 같은 거 부담스러운 거야. 그죠? 뭐 땅 가지고 있어봤자 뭐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급해서 써야 될지 모르잖아. 나이가 들면, 응? 나이가 들면 급한 경우가 있거든. 왜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사별한다든지 혼자 산다든지 그러면 급하게 또 실버타운 들어가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생활비가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현금 보유를 굉장히 원한다고. 그래서 부동산을 다 처분하려고 한다고. 특히 상가 같은 거. 근데 상가는 팔리진 않잖아. 그죠? 상가는 안 팔린다고. 안 팔리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특히 부채를 끼고 산 상가 또는 오피스텔. 그나마 집은 잘 팔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부족해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능력이 있으시면 한 60에서 65세 사이에 충분한, 그 전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충분한 현금 보유를 하도록 계획을 짜셔야 돼. 그죠? 충분하게 짜셔야 돼. 충분하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행에다, 아니면 뭐 한 5%짜리 채권, 그죠? 뭐 국공채, 한전채 같은 거 5% 줬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넣어놓고 이자 받다가, 그죠?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을 팔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던지, 그죠? 그렇게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분산돼 있어야 돼.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기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충분한 현금 보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뭐 주식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죠? 주식도 자산의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야. 이건 투자 수익에 대한 과다 계산하고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야. 비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해놓고서 주식이 나중에 내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주식을 사놓고서, 코인을 사놓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놓고서 이거는 나중에 한 2배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부동산 집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제 2030년 지나면 지방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땅들은 2030년 넘으면 이제 매수세도 부족해. 이제 뭐 개발이 안 되잖아. 지방은 이제 개발이 안 된다니까. 그죠? 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죠?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간 거잖아, 지방도. 그러나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든다. 여러분, 2037년에 대한민국의 군대를 가는 인구가 젊은 아이들 남자만 가니까 12만 명밖에 안 된대. 12만 명. 지금 20만 명 가야 되는데. 그죠? 완전한 다른 사회가 오는 거야. 그죠? 완전한 다른 사회가 온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야. 기술의 발달로, 그죠? AI의 발달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뭐 국제 정세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비현실적인 기대 수익률 중에 하나가 연금이야.
여러분들 연금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지? 연금을 받는 시점. 연금을 받는 시점이 65세 이상이라고. 제 나이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또 많이 받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인플레이션 이 어떤 기대치가 이렇게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냥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야. 내가 50만 원 받았으면 맨날 5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지,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1년에 몇 프로씩 오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주잖아.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연금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거보다 더 높게 뛰더라는 거야. 그죠? 그런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주변에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더라고. 그죠? 다 그래. 인건비가 올라가. 그래서 진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 300이 기본이야. 인건비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연금은 그걸 반영해서 올려주질 않거든요. 실제 물가와 연금의 인상률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연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연금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연금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죠? 현금을 많이 보유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너무 공격적인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65세 넘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65세 되면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사회 경험이.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는 그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그죠? 기회가 왔을 때는 투자를 해야지.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뭐냐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뭐냐고. 그러나, 무리한 갭 투자, 무리한 이렇게 부채를 껴안고 투자.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변하는 속도, 그죠? 이 사회의 어떤 그 변하는 속도에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라,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는 참 복잡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니까, 현재 아프지 않으니까 의료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근데 제가, 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벌써 50 넘어도 수술하고 아픈 애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애들이 많더라고, 주변에. 제 나이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픽픽 쓰러지고 한 번씩 다 크게 아팠어. 그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더 아프겠죠. 자, 이 의료비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60 넘어도 은퇴해도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앞으로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야. 경비라도 쓰려면 사지가 멀쩡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다 이거야. 다리가 아프다. 손이 아프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일할 때 많아요. 그죠? 어디 가서 미화하셔도 되고 건물 청소하셔도 되고 그런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짧게 일하시고 그죠? 운동도 되고 좋단 말이야. 근데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 몸이 건강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의료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나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와이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플지 와이프가 아플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재테크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60 넘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안 굴리면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돼. 재테크에 대한 공부 하시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좋은 기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시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셔야 돼. 노예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 가서 뭐 그냥 뭐 텃밭이나 키우면서 살겠다.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추세가 그런 추세도 아니고 여러분 전원주택에 산다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어요.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얼마 전니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의 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굳이 나는 조금 서울을 떠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세종시, 그죠? 아니면 광역시 이런 데 와서 아주 쾌적한 데 있어요. 뭐 세종시도 얼마나 쾌적해, 그죠? 와서 그 금강변에 얼마나 쾌적해. 와가지고 여기 완전 전원 아파트잖아. 살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이 주변에 땅 조금 뭐 빌려가지고 텃밭 짓고, 뭐 그러든지, 그죠? 그러면서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좀 주제를 진도를 나가야 돼요. 자, 공적 혜택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죠. 연금 같은데 의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동산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 뭐 재산세, 보유세, 그죠? 종부세, 많이 내잖아. 그리고 의료비용도 올라가잖아. 그죠?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도 정리할 건 정리해라. 그래서 그걸 현금화해라. 저는 그래요. 이제는 뭐 지방 같은데 땅이 뭐 이제 올라가는 시대도 아니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받다가 열심히 재테크한 거 있으면 적당히 뭐 이제 재테크 투자를 한번 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넣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시기까지 자기가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가능한 나이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에 너무 공격적인 태도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뭐, 나이 65세, 70대 가지고, 뭐, 지방에 갭 투자한다고, 뭐, 10채, 20채, 그렇게 사면 망해요. 여러분들 망해. 맨날 세입자들 전화 와가지고, 집 빼달라고 해봐. 머리 터진다고.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부채를 껴서 상가를 산다든지, 좀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여러분들 오피스텔 좀 사지 마. 오피스텔 사지 마. 오피스텔 사봤자 그거 5% 안 나오잖아. 그죠? 3%밖에 안 나오잖아. 내가 산 거에 3%. 근데 원가는 계속 까지는 거야. 감가상각되니까 아파트가 오피스텔이. 그죠? 그러나 내가 원금을 은행에다 넣으면 3% 이자라고 해도 원금은 안 까지잖아. 그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하지 말아라.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다 사는 거야. 나 나이 들어서 이 연금 가지고는 못 산다. 자,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 사가지고 그것도 부채를 껴서 샀어. 근데 상가가 안 나가. 부채는 많은데. 아주 골칫덩어리들이 많더라. 아주 골칫덩어리가 됐더라. 응? 나이 80이 돼서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죠? 조심하셔라.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질 게 건강관리죠. 대부분이 건강관리에 소홀해요. 그죠?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돈 쓸 곳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건강관리. 그죠? 병원 가서 돈 쓰는 거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거고, 뭐 건강 기호식품 사 먹는 거고, 이거밖에 없어. 나이 들어서 돈 쓸 거는 여기다. 그죠? 여기. 그리고 병원 가는 것을 아주 계획화해라. 그죠? 계획화해라. 아주 스케줄을 짜놔라. 아예 그 의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도 가는 데만 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며칠 날 다시 오세요. 다 자기들이 잡아줘요. 그죠? 이때 와서 정기 점검하세요. 이때 와서 치석 제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1년에 최소한 4번은 가더라고. 그럼 4번 갔을 때,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치료하면 되고, 잇몸 치료. 그리고 내과도 그래. 저도 내과는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가거든요. 안 아파도 피를 뽑아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다른 병이 있나 또 확인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의사가 이번에는 초음파를 받으세요. 그럼 받아. 그죠?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하세요. 하면 받아. 아니 서로가 이렇게 가는 병원만 가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나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의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진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내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아는 거야. 그죠? 아, 이 사람이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는 거야. 그죠? 아, 이 수치가 좀 이상합니다 하면, 아, 요번에는 그 심장 쪽 한번 더 점검 받으세요. 뭐,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해 나가셔라, 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너무 60대 위에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죠?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 70 넘으면 돈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뭐 돈 쓸 데가 없잖아. 그죠? 그냥 적당히 있는 돈 가지고 사시면 돼. 적당히 있는 돈 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 벌어가지고 뭐 진짜 몇십억대, 백억대 부자가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적당히 있는 거 가지고 하시고. 근데 너무 없다. 그러면 버셔야지. 그죠? 뭐 일을 해서 벌든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생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 돼. 그죠? 내가 못했던 거 자아실현하는 거죠. 자아실현. 그죠?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거 공부하고, 여행 가고 싶었던 거 여행 가고. 그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면 자연사 하는 거야. 자연사. 그죠? 자연사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이상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